포항의 밤하늘을 멋지게 수놓은 불빛들. 화려한 밤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4년 전에 봤었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반가웠고 불꽃도 너무 이뻐가지고 그리고 풍경도 너무 좋고 그리고 생각보다 불꽃이 너무 이쁘게 잘 피어서 너무 좋아. 길었던 팬데믹 이후 마침내 제 모습을 찾은 2023 포항 국제 불빛 축제. 열기 가득, 행복 가득했던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평산강 체육공원 일대. 포항을 대표하는 축제의 날인 만큼 거리에 설렘이 가득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4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2023 포항 국제 불빛 축제가 열리는 날입니다. 포근한 봄밤을 수놓을 불빛의 향연을 기다리며 축제를 즐겨보는데요. 기다리는 시민들을 위해 작은 무대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마련된 첫 번째 행사는 평산강 프린지 페스티벌. 너무 좋아요. 파페라, 마당극, 변검, 마술쇼 등등 프린지 페스티벌에서는 작지만 알찬 공연이 다양하게 펼쳐졌는데요. 지루할 틈 없이 이어지는 공연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축제를 즐기는 시민들. 우리도 이 축제를 잠시 즐겨볼까요? 어느새 서서히 어둠이 내려앉은 시간. 하지만 아직 불꽃놀이를 보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하는데요. 메인 무대에서 그 시간을 함께 채워줄 멋진 공연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장골버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수이자 음악 크리에이터인 잠골버스와 함께하는 불빛 노래방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잠골버스의 구독자 중 미리 신청한 팬들이 무대에 올랐는데요. 노래 실력들 한번 볼까요? 드디어 잠골버스의 축하 공연이 시작되는데요. 무한키 올리기라는 콘텐츠로 유명한 고음 절대 강자 잠골버스의 무대 함께 감상하실까요? 너무 좋았어요. 유튜브에서 많이 원래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노래를 더 잘 부르는 것 같아요. 잠골버스 사랑해요. 이로 오빠 사랑해.
축제의 밤이 무르익고 드디어 불빛 축제를 본격적으로 즐길 시간. 밤하늘에 피어나는 화려한 불꽃들을 함께 감상해 볼까요? 올해는 시민들이 직접 디자인한 특별한 불꽃놀이도 볼 수 있다는데 이번에 새롭게 진행되는 시민 디자인 불꽃쇼는 포항 국제 불빛 축제의 메인 프로그램이 불꽃쇼를 어떻게 하면은 포항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온라인 메타버스 행사장에 사전에 공모를 받아서 이제 전문적인 그 불꽃 업체와 함께 멋진 연화연출을 준비를 했습니다. 직접 선택한 신청곡과 사연을 토대로 만들어진 불꽃쇼라니 사연의 주인공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되겠죠. 4, 3, 2, 1, 라이트 온! 올해 국제 불빛 축제의 하이라이트, 국제 불꽃쇼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이탈리아, 필리핀, 스웨덴, 그리고 한국까지 4개국이 준비한 화려한 불꽃쇼. 함께 감상하실까요? 생각보다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서 눈 놓고 봤었던 것 같아요. 생각한 것보다 훨씬 예뻤던 것 같아요. 너무 화려하고 그다음에 신기한 불꽃들도 많아갖고 진짜 다양하게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처음 봤는데 너무 신기했고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코로나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런 불빛 축제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불꽃들 속에 저마다의 추억을 새긴 밤이었겠죠. 2023 포항 국제 불빛 축제의 막은 내렸지만 내년에 있을 축제의 밤에 꼭 다시 만나요. 춘천을 축제의 도시로 물들인 춘천 마임 축제. 극장에서 펼쳐진 수준 높은 마임 공연부터 걷다 보는 마임까지 마임으로 즐거웠던 축제 현장을 만나봅니다. 수많은 아티스트의 멋지고 화려한 공연을 만날 수 있는 춘천 마임 축제. 이곳에서는 또 어떤 공연을 만날 수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무슨 공연 보러 오셨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왜 공연 보러 오셨는데 무슨 공연인지도 모르고 오셨어?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는 많이 여기 있네. 콜렉티브 랩쇼. 그게 무슨 공연인데요? 저 잘 모르고 왔어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이제부터 알아가시면 되죠. 먼저 배우들부터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My name is Thomas and this here is David and we are from Collective Apso Cirque. We are here in Korea to perform our show Obvio. Obvio is a show that we have been touring all over the world for the last 5 years and it's been a pleasure to get to show it to the Asian audience for the very first time. 컴컴한 무대에 등장한 두 사람.
두 사람의 공연자는 나무 판자와 의자, 밧줄 등 매우 단순한 도구를 활용해 균형을 찾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Well, for me, the meaning is just the balance between two very different people. At the beginning, you can see, in the show, like at the beginning, they bothering each other a bit, and then at the end, they are one. So it's like in real life. 조용한 무대 위, 말은 필요 없습니다. 긴장되고 불길한 배경음악과 공연자들의 떨리는 숨소리만이 무대를 채웠는데요. 휴, 성공했네요. 이번에는 또 어떤 공연이 펼쳐질까요? 긴 판자 끝 의자 위에 가로놓인 나무 토막 위에 올라서서 마치 시소를 타듯 균형을 맞춥니다.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객석에 그대로 전해지는데요. 아슬아슬 조마조마. 점점 멀어지는 두 사람. 오히려 공연자들이 놀란 관객을 안심시키는데요. 에? 거기서 또 일어난다고요? 숨이 멎을 듯한 긴장감. 완벽한 균형을 이룬 모습과 안전하게 바닥으로 착지하는 순간의 안도감이 묘한 쾌감을 줍니다. 말 없이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정말 우리가 접하지 못한 이런 상황극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뜻밖이고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호흡을 맞추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습 과정이 있었을지가 너무 신기했고, 그걸 통해 사람들한테 웃음과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예술 작업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It was great. It's different each night. In every country we perform, the reaction is different. And we enjoyed it. We enjoyed it a lot. We are happy we could have been here. And we hope to come back to Asia again soon. 춘천 도심 한가운데를 흐르는 물길과 함께 휴식과 힐링의 장소인 석사천. 갑자기 사람들의 눈길이 한 곳으로 모아지는데요. 음악에 맞춰 뭔가를 하는데 여기서 뭐 하세요? 걷다 보는 마임이라는 공연 프로그램이 7시 반부터 시작됩니다. 걷다가 보는 공연인 거예요? 네, 이제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보는 공연인 거죠. 일상적인 공간에서 비일상적이고 뭔가 뜻밖의 경험을 하게 되는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운동을 하러 나왔던 사람들도 걸음을 멈추게 되고 돌아보게 되는데요. 멋진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준비가 한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쇼 엔터테이너이자 유튜버 쇼갱입니다. 오늘 뭐 어떤 공연 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작품명 신의 야바위. 현금이 없는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얼입니다. 춘천 사람들이 뜯으러 오셨네요. 아, 예. 뜯으면서 또 배워가야죠. 예. 좀 알려드리려 왔어요. 뭐 돈 뜯어 말 너무 하시네요. 예. 공연에 대한 기대와 설렘 속에서 어느덧 해는 저물고 본격적인 공연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돈마술. 돈맛 좋아하시나요? 돈맛. 제가 돈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슬은 몇 번째 컵 안에 있을까요? 기다리세요. 아직 있어요. 당당하게 손을 든 친구. 야, 100만 원 걸어. 농담 아닙니다. 이거 진짜요? 돈 꺼내주시겠어요? 거침없이 뛰어나가는데요. 니네. 아니야? 아빠 1번이래. 아, 예. 1번인데. 시작하겠습니다. 1번. 오, 소신 있네. 모두가 1번이라고 했을 때 2번을 정하는 패기. 과연 결과는? 1번. 들어가. 엄마 때문에 10,000원이 털렸어.
너만 일본이라고 그랬잖아. 다 일본이라 그래. 너 빼고 다 일본이라 그래. 너 빼고 다 일본이라 상황에서 맞춰보겠습니다. 엄마가 그때 나 괜찮아요. 애가 행복했으니까 됐어요. 도하나 앞으로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돼. 앞으로는 절대 안 할 거지? 화려한 퍼포먼스와 관객과의 유쾌한 소통으로 웃음 가득한 공연장. 밤이 깊어지고 불빛이 환하게 빛날수록 마임 공연의 열기도 더해집니다. 이야기와 소통, 공감을 중심으로 배우들과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마임 시티즌의 희희낙낙. 보기만 해도 즐거워지네요. 아이들이 참가할 수 있는 거와 그다음에 마임을 느낄 수 있는 공연도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골고루. 이렇게 시원한 데서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고요. 마임까지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해요. 마임도 예술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웃고 즐기는 사이 우리의 일상 속으로 예술이, 마임이 찾아왔는데요. 춘천 마임축제 덕분에 춘천 시민들이 조금 더 행복했습니다. 당신이라는 문장을 읽다. 당신의 빈자리가 늘수록 골목의 그림자는 더 짙게 눕는다. 전멸등처럼 말을 더듬거리던 당신이 오늘은 아예 문을 닫는다. 못 볼 걸 많이 봤다며 결국엔 말을 닫은 것이다. 동인 시형 아파트는 그대로고 골목만 낡아가는, 저녁은 그대로고 당신만 낡아가는, 아주 오래된 저녁을 열고 하얀 눈발이 달린다. 나무로 된 절름발이 의자 위로 당신의 눈동자가 자꾸만 쌓인다. 처음부터 이렇게 난해하게 써야 되겠다 하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아니, 감정으로 쓰시는 분도 한테도 소통이 되고 이성으로 쓰시는 분한테도 소통이 되는 시를 쓰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공부를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진짜 어려운 거구나. 촉촉한 특강이라고 오늘이 41번째예요. 촉촉한 특강에 걸맞게 이게 담소 나누듯이 이렇게 촉촉히 대화를 나누고 작가의 작품 세계 그리고 삶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고 작가를 더 세밀하게 깊게 알아보는 그런 강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열하게 문학하시는 분의 예전보다 덜 하고, 그리고 같은 문학계에 계신 분들도 별로 찾아주시지 않더라고요. 물론 제가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이 또 있고, 문화적인 거. 그리고 경영은 이제 이게 제 어떤 건물이 아니다 보니 늘 이제 월세가, 그죠? 월세랑 뭐 이런 세금들이 좀 많죠. 그나마 그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주위에 좋은 분들이 좀 일손을 도와주겠다 하셔서 같이 한 분들이 좀 있었고요. 늘 그래도 몇 분들이 또 같이 힘을 보태주셨던 것 같아요. 건강 때문에 한참 좀 이렇게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거를 더 늦기 전에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오게 돼서 딱 거기에 맞는 위로도 받았고, 또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책도 하나 같이 내게 되면서 그게 저한테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는 소극장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고, 또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때 많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형태가 크다고 해서 위로받는 게 크지는 않다는 거. 그걸 느껴가지고 저한테는 나름 좀 소중한 공간으로 느껴졌어요. 보통 작가들이 일반 대중분들하고 소통을 할 수가 없는데 책을 중심으로 또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6월 10일 전후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것 같습니다. 제주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가서 좀 취직을 좀 하고요. 문화도 좀 익히고 평이 되면은 뭐 공간을 다시 할 거고 아니면 아마 계속 그냥 야인으로 그냥 직장인으로 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11년을 이제 살아냈다, 버텼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돈을 버는 걸 떠나서 11년을 그렇게 해왔는 것 자체가 번 거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몇 달을 고민할 동안 잠을 거의 뭐 5시간 또 못 잤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새벽 5시, 6시 자고 뭐 또 2-3시간 자고 일어나고 그런 고민들이 시간이 많았죠. 이 책을 약간 내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페이지 수가 또 많으면 사람들이 어려워하거나 또 접근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 몇 페이지 정도 분량을 생각하고 계세요? 페이지 수는 한 300페이지를 조금 넘어가는 젊은 작가들 출판도 이렇게 내주고 다양한 프로그램 뭐 시청자기든 뭐 실기든 뭐 뒷가시든 우리 시민분들이 문학을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고 또 욕심이 내셔서 또 작가로도 가보고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좀 했었거든요. 청년 여행작가 양성학교 해가지고 대구시랑 지역을 좀 알리고자 청년 여행작가 양성학교를 올해 3회째 하고 있거든요. 모음이를 이렇게 붙이신다는 말씀. 그렇죠. 이거 사람 모양. 실제로 형상을 만드시는. 그렇죠. 나는 그런 느낌이지. 조명이 있으면은 빛이 달라질 거거든. 많이 쏘면은 흰 벽에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아, 이게 뒤에가 벽. 그렇지. 흰 벽. 개인 공간이기도 하지만 개인 사업장을 넘어서는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시민들의 마음 함께 해줬던 분들의 마음도 있고 또 그분들은 슬퍼하거나 안타깝고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몇 달 더 버텨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몇 달 동안 그러면 이제 시간을 낭비할 건 아니고요. 알차게 쓰고 또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네네. 선생님. 네. 반가워요. 네네. 선생님 잘 지냈어요? 네. 시를 써보게 하는 거죠. 시민분들이 오시면은 조립을 해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낱말시 써보는 거 이런 것들 있고. 깜짝 놀랄 만큼 좋은 공간. 괜찮죠? 네, 여기 맞습니다. 가라콘 시인학교에 재작년에 우리 초대 강연으로 오셨었거든요. 그때 이제 같이 문학 강연을 해주시고 이제 마치고 나서 같이 맨발도 걷고 맨발 숲길도 함께 걷고 이래서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았었습니다. 평소에는 잊고 있었다가 한 번씩 DM 같은 거 날라오고 하면 그 우리한테 대구에 참 시인 보호 구역이라는 게 있었지 이러면서 이렇게 막 자주 발걸음하진 못하지만 그냥 그 타이틀 하나로 되게 든든했던 것 같아요. 시인보호구역을 10여 년 동안 그렇게 이제 끌고 왔는데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겠습니까?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짐작이 되고 가벼운 마음으로 제주도 가서 바람을 쐬고 거기에 이제 겨울 지나고 봄이 되면은 다시 이곳으로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강남 같은 제비가 돌아오듯이 내년 봄을 기약하고 그렇게 돌아오기를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네. 다들 가지 말라고 파이팅. 소매자락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가만히 다가왔다가 가만히 떠나버리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들에게는 내가 이상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다. 가만히 왔다가 가만히 갔을 뿐인데 나 혼자
가만히 있지 않고 가만히 좋아해버린 거다. 그 분야가 미래가 있기 위해서는 청년 세대가 계속 그걸 이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 기회를 준다면은 뭐 지원 사업 이런 데서도 할당제를 좀 둬라. 이렇게 기성 세대들을 배제하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겠지만, 근데 거기서 십시일반 떼 가지고 청년들한테는 할당제를 주면은 발굴이 되거든요. 키워지고. 그래서 이렇게 미래 세대를 위한 고민들을 각 분야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에는 석류알처럼 붉은 슬픔이 잠들어 있다. 마지막이라는 말은 아에서 이응이 빠진 것처럼 허전하고 쓸쓸하다. 물론 당신이 떠난 날도 여러 날 그러하였다. 다 함께 세주시기 바랍니다. 엔진 정화. 누리호가 발사됐습니다. 우주로 힘차게 날아오른 우리의 희망 누리호. 2차 발사에 이어진 3차 발사의 성공까지 누리호가 써내려가는 희망찬 기록 덕분에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관심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주로 향하는 가장 빠른 길목, 고흥은 우주항공 산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차세대 무인 비행체 드론에 관한 고흥의 존재감은 독보적입니다. 드론 제작에서 교육과 관광까지 드론 중심의 미래 산업이 꼽히는 고흥의 역동적인 모습을 만나볼까요? 공드론센터는 2021년 8월에 준공되어 직경 22km의 전국 최대의 공역을 보유하고 있고, 드론 관련 기업들이 집적함으로써 협업과 소통을 통한 상생 기회 마련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무인항공 영농 특화단지 조성과 전남 테크노파크의 토학관제 시스템 및 빅데이터 시스템을 연계하여 지자체 협력을 이끌어내고 전남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국가관제를 수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개의 드론 관련 기업이 둥지를 튼 고흥 드론 센터는 완제품 생산과 체험, 교육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진 기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흥 군민들이 가장 반기는 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드론 교육입니다. 기체 방향을 항상 정면을 향하게끔 해야 된다는 것 잊으면 안 됩니다. 기체 방향은 항상 정면이 돼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스로틀 이렇게 한번 올려볼까요? 이렇게 손으로. 자, 이렇게 손으로. 그다음에 키는 스틱을 이런 식으로. 스틱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이 좀 아플 거예요. 아무래도 시골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일손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간 절약도 되고 또 편리하고 그래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런 게 뭐 한번 만져보지도 않았는데 또 이런 뭐 군에서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좋은 기회다 싶어서 한번 지원해가지고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깊숙이 들어온 드론. 흥미로운 체험을 통해서 드론과 더욱 친해지는 기회도 있습니다. VR 드론 체험은 고흥의 하늘과 바다를 실제로 비행하는 것처럼 실감나는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드론이 찍어놓은 고흥의 풍경이 역동적으로 펼쳐집니다. VR 드론 체험이라고 해서 360도 VR 카메라를 사용하여 고흥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이 되었대요. 실제로 초, 중, 고 이제 학생들이 와서 체험을 하다 보면은 가장 기억에 남고 하고 싶어 하는 게 이 VR 체험이라고 합니다. 끝으로 조금 더 좋은 화질과 좋은 접근성을 이용해서 여러 지역의 홍보 영상 제작하여 이렇게 납품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고흥 드론 센터에는 드론 상업화 실증 지원 센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드론의 활용법을 연구하고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경험과 데이터를 쌓는 과정이 드론 실증인데요.
고흥군은 2023 드론 실증 도시 공모 사업에도 선정됐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유해조수 퇴치, 그다음에 도서 지역의 물품 배송, 치안 등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증 계획이 실효성 측면에서는 고흥군이 선정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새꼬막 양식에 피해를 주는 오리떼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어민들이 직접 배를 타고 나가야 했는데 여기에 AI 기술을 접목해서 AI가 오리떼를 감지를 하면은 드론을 출동시켜서 드론이 오리떼를 퇴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드론 상업화 실증 지원센터에 새롭게 둥지를 튼 드론 제조업체가 있는데요. 8년 전 창업 이후로 다양한 종류의 드론을 만들며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죠. 여러 건의 특허까지 획득할 만큼 직원들은 기술 연구에 진심을 다해왔습니다. 그럼 지금 그 임무장비 교체할 때 여기하고 그 맞추기가 좀 어렵더라고. 그 가이드를 좀 하나 만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가이드보다는 가공을 할 때 앞에 구경을 더 크게 하고 구경을 작게 해서 쉽게 들어갈 수 있게끔 맞춰놨습니다. 깔때기 형식으로. 네, 맞습니다. 먼 미래에 드론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여러 가지 임무 장비를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드론 플랫폼을 직접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드론 센터가 완공이 돼서 뭐 풍동 실험이라든가 아니면 염수 실험이라든가 그리고 강우에 견딜 수 있는 방수 테스트라든가 여러 가지 테스트 장비가 완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을 연구 개발하는데 가장 좋은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넓은 공간에서 기체 안전성 테스트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것도 고흥 드론 센터의 장점입니다. 저 기체는 페이로드 50kg거든요. 페이로드는 저 기체가 들 수 있는 중량을 말합니다. 배터리 포함해서 전체 기체 중량까지 포함하면 100kg인데 국내에서 만든 드론 중에는 가장 큰 드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정적인 비행 자유공역이라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비행하는 사람도 안정적이고 기체도 안정적이게 날릴 수가 있습니다. 드론은 고흥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가 되기도 합니다. 주말 저녁이면 고흥 녹동항 바다 위에 500대의 드론이 떠올라서 환상적인 장면을 선보이는데요. 군집 비행 기술을 비롯해서 드론과 관련된 첨단 기술이 총망라된 드론쇼. 워낙 예민하고 섬세한 연출이 필요하다 보니 공연을 앞둔 리허설 현장엔 긴장감이 감돕니다. 실제로 저희가 500대 1000대라는 그 규모를 이제 사람이 이제 직접 진행을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이렇게 드론 배치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큰 어려움은 있는데 실제로 저희 녹동항에서 보시면 굉장히 저 역시도 굉장히 뿌듯합니다. 해가 저물고 찾아온 고흥의 밤. 녹동항 소록대교 야경을 배경으로 화려한 빛의 향연이 시작됩니다. 4차 산업의 핵심인 드론으로 구현하는 역동적인 빛 축제엔 우주항공의 중심인 고흥을 상징하는 디자인 때문에 오직 고흥에서만 볼 수 있는 다채로운 볼거리가 가득합니다. 너무나도 기획도 멋있고 또 구도라든 모든 부분이 전반적으로 아주 훌륭하다 생각합니다. 감동 깊고. 같이 드론쇼랑 보니까 엄청 예쁘고 멋있고 재밌어요. 우리의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편리한 삶을 안겨준 드론. 고흥을 중심으로 한 연구와 노력 덕분에 그 활용 범위는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드론의 메카 고흥에서 흥미로운 콘텐츠를 즐겨보고 드론과 함께 열리는 우리의 미래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화창한 어느 봄, 속초시 설악동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속초 설악동 숙박업소가 모여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정말 대한민국 사람 절반은 와서 묵었다고 할 정도로 정말 최고의 호황기를 누렸었죠. 하지만 10여 년 전부터였을까요?
인적이 끊기기 시작하더니 폐 모텔 건물이 나오는 등 정말 쇠퇴기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봄 드디어 이 폐 모텔 건물이 멋진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과연 어떤 변신을 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속초시 설악동엔 대체 어떤 봄이 찾아온 걸까요? 인적 드물던 이곳에 모처럼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다들 뭔가 열심히 구경하고 있네요. 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뭐 매트리스부터 입구부터 범상치 않습니다. 야, 이게 너무 신기한데요? 저는 잘 이해가 되진 않겠지만 어떤 것들이 또 안에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신기해. 이야, 이게 뭐야? 얼핏 보면 이사 가면서 버려진 가구인가 싶기도 하고 어질러진 물건처럼도 보이지만 다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는 전시 작품입니다. 작년 서울에서 인연이 된 그 김상길 관장님의 소개로 이 전시 공간을 알게 됐고요. 그 관장님이 폐허가 된 곳에서도 현대미술을 할 수 있느냐라고 제안을 했었죠. 폐허가 된 곳을 예술 공간으로? 바로 이렇게 말이죠. 여기 이 공간은 사용하지 않은 지가 한 10몇 년이 넘은 폐허의 공간이었습니다. 오히려 폐허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 공간에다가 예술작품을 넣어서 이 공간을 살아내자, 꽃을 키우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처음 와봤을 때는 사람이 살았던 공간인데 지금도 보다시피 자연, 식물들만 자라있고 곰팡이만 살았던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에 인간의 숨결인 예술작품을 넣어서 인간과 자연이 만나는 그런 공간으로 꽃피게 하고 싶었다. 다소 무모한 도전. 하지만 그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예술의 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탈바꿈을 했습니다. 이 탈바꿈된 모습을 보니까 어떠세요? 많은 분들이 와서 마무리를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시의 마무리는 이 공간으로 찾아주시는 관객입니다. 관객이 들고 왔을 때 작품이 완성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디 현대 미술 작가들의 상상의 놀이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강렬한 색감으로 단숨에 시선을 사로잡는 작품. 버려졌다는 과거의 기억은 어느새 봄눈처럼 사라져버리고 눈앞엔 멋진 갤러리 속 아름다운 예술이 펼쳐집니다. 이어지는 매혹적인 붉은 색감. 저는 이번에 여기 대한공간에서 나의 숲이라는 작품으로 이 공간과 만나게 된 작가 정규리입니다. 붉은 천 너머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궁금증을 자아내는데 제 작품은 빨간 천 작업인데요. 그 작품 빨간 천이 하나하나의 레이어로 돼 있고 또 그 레이어를 통해서 중첩되는 효과도 있고 또 이번에 특별히 제가 조명과 바람과 그다음에 오브제를 통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물론 깨끗하고 좋은 공간에 전시하는 것도 좋지만 이 폐건물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폐건물로 인해서 우리가 또 다른 감성을 불러일으키고 또 다른 작품의 세계를 펼칠 수 있는 욕심이 났기 때문에 많은 작가들이 다 참여해서 즐겁게 작업했다고 생각하고 아니 이곳은 또 어딘가요? 오묘함과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가득한 방. 네, 여기 들어가서 2층에 아주 깜깜한 공간에 있는 섬 거울이라는 작품을 한 김혜성입니다. 사실 여기 처음 왔을 때 이 공간이 우리 어렸을 때는 참 핫한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기뻐하고 노래하고 즐기고 놀고 했던 그런 공간이 이렇게 적막한 공간이 된 게 충격을 받았고요. 여기 들어와서는 그 하나하나의 추억이 깃든 침구라든지 화장대 그리고 베개. 작가의 시선엔 버릴 것이 없습니다. 추억이 녹아있는 물건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는 오브제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이 폐 모텔에 대한 작가들의 마음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저하고 같은 동료 작가들이 와서 작업을 하는데 각기 이 모텔에서 받은 영감이 다르고
그걸로 해서 구성해 나가는 작품이 결국은 이 공간을 굉장히 인상 깊게 독창적인 공간으로 꾸미는 데 입주한 거에 대해서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환한 빛을 가득 머금은 또 다른 방. 제자리인 듯 제자리가 아닌 듯 독특한 설치 작품이네요. 제 이름은 정문경이고요. 이 방의 제목은 자기만의 방 206입니다. 제가 설치를 이렇게 고정되지 않게 흔들리는 여러 이런 형식으로 설치를 한 이유는 우리 삶이 늘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 삶은 매 순간 변화합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닮아 있는 작품.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 과거에 대한 기록으로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과거는 과거와 현재 또한 오지 않는 도래할 미래에 대한 그런 흐르는 모든 것들에 대한 화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 또한 범상치 않은데요. 길게 늘어진 다양한 실타래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시를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겠죠? 방 안 가득 화려한 꽃들이 생명을 피웠습니다. 제 작품 제목은 화무11홍이고요. 저는 자작나무와 꽃, 돌, 강을 그리고 있는 장은주입니다. 호시절도 영원하진 않나요. 어렵고 힘들고 서러운 날들도 언젠가는 지나가겠죠. 제가 여기 설악동 와서 작업을 하면서 폐모텔에서 시작을 했죠. 설악동을 둘러보고 주민들도 만나고 하면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이곳 설악동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시 와서 저희 현대미술과 함께 이 설악동에도 꽃을 피웠으면 좋겠다. 10인 10색이라고 했던가요? 같은 곳을 바라봐도 작가들의 손끝에서 나온 작품들은 모두 다 여러 갈래 이야기를 건넵니다. 저는 조각을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워낙 색채를 좋아하다 보니까 조각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임미라입니다. 조각 작품 속 여러 갈래 색깔은 설악의 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기가 원래 이제 제목이 큰 프로젝트 이름이 재탄생 설악의 봄이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 취지에 맞게 저도 여기에다가 뭔가 재탄생의 느낌으로 표현해 보려고 설치했습니다. 작품을 항상 할 때 뭔가 제 자신한테 위로 주는 느낌? 그 다음에 어떤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 메시지를 많이 좀 담고 싶었는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좀 공감을 해주셨거든요, 이제까지.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좀 즐겁게 뭔가 숨쉬는 공간이구나, 재미난 공간이구나, 그리고 아직은 이 설악이 살아있는 느낌이구나 하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인적이 드물다고 버려진 공간이라고 죽은 공간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들 속에서 살아 숨쉬는 생명의 공간, 찾고 싶은 이야기가 넘쳐나는 공간이죠. 외면받던 공간과 땅과 가구들은 따뜻한 시선과 정성 어린 손길 아래 하나의 작품이 되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사랑방으로 변신했습니다. 설악동에선 작가와 관객이 따로 없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는 시간을 선물해 주죠. 위로와 희망의 옷을 입은 속초시 설악동의 봄날은 그렇게 예술을 앞세워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